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소상공인 원포인트 레슨 동네 반찬 가게 온라인 성공기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게 된 동국대학교 창업원 창업보육센터 담당자 조덕영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금일 강의는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한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고 저는 원활한 강의 내용 전달을 위해서 마스크를 벗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시장이나 뭐 백화점 등 이제 여러분들 이제 먹거리라든지 이제 반찬 등을 많이 사러 가실 텐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더군다나 또 대면으로 방문을 하는 게 힘들다 보니까 온라인으로도 많은 구매들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제 일상 이제 동네 주변들을 보시면 수많은 먹거리 가게 혹은 또 반찬 가게들이 있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컨텐츠는 우리 주변 동네에 있는 반찬 가게나 먹거리 가게 중에서 좀 성공한 사례들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고 여러분들이 이와 관련된 창업 혹은 이제 자영업을 준비하시는 소상공인 여러분들께 이제 관련된 플랫폼 그리고 지원 사업들을 좀 소개함으로써 여러분들의 성공 창업과 자영업 그 매출 증대 등을 응원할 수 있도록 제가 오늘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를 할 내용을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동네 반찬 가게 성공 사례로 소개를 해드릴 건데 제가 실제로 전부 다 경험한 곳들을 좀 직접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전통시장 그리고 도심 주거지역 관련된 이제 성공 사례들을 소개를 해드리고요. 동네 시장 장보기 플랫폼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활용하실 수 있도록 한번 소개해드리고 이와 관련된 창업 그리고 이제 자영업 등을 준비하시는 소상공인 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지원 사업 등을 크게 3가지에 걸쳐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마지막에 사전에 질의받은 Q&A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강의 진행하도록 할 테니 경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여러분들께 우리 주변에 좀 성공한 반찬 가게를 좀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해요. 강의자 본인은 개인적으로 전통시장을 굉장히 많이 가요. 그 전통시장이 단순하게 그냥 먹거리만 이렇게 뭐 반찬 정도 사러 가는 곳이 아니라 요즘에는 젊은이들이 많이 이제 방문도 하고 저 같은 이제 30대 젊은이들도 20, 30대 젊은이들도 굉장히 다양한 문화를 많이 즐길 수 있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아무래도 전통시장에서의 제일 큰 묘미는 맛있는 음식을 먹는 거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우선 제가 오늘 전통시장 2군데를 좀 소개해드리고 그 전통시장 내에서 성공한 먹거리 가게를 여러분들께 좀 상세히 한번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마포구 망원동에 위치한 망원시장 너무 잘 아시죠? 망원시장은 이제 근처에 망리단길이라고 불리는 먹거리와 카페 골목 그리고 망원 한강공원 등이 바로 인접해 있어서 남녀노소 모두가 사랑하는 맛집 천국이라고 불리고 있고 맛집 유튜버들이나 지방에서도 그러니까 그 맛집을 좋아하시는 그 블로거분들 등이 망원시장을 많이 방문하셔서 맛있는 음식들을 많이 먹고 그에 따른 굉장한 컨텐츠가 많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저도 한 달에 한 2번 정도는 집이 가까워서 망원시장을 가곤 하는데 제가 뭐 칼국수라든지 닭강정, 뭐 분식 등 많은 음식들을 좋아합니다. 그 중에서 제가 좀 가장 최근에 먹어보고 정말 괜찮았고 또 실제로 여러 언론 매체 등을 통해서 성공 사례로 좀 많이 전파되고 있는 무침 횟집을 좀 하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여기 지금 사진이 보이시죠? 여기 사진 2장이 나와 있는데 이곳은 망원시장 내에 위치해 있는 홍어 무침 전문 가게인 무침 프로젝트라고 하는 곳이에요. 간판은 홍어 무침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지금 홍어 무침을 든 여기 이제 여성 사장님 분께서 나와 계시는데요. 이 여기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은평구 쪽에 어머님께서 원래 이제 홍어 무침 관련한 이제 그 가게를 하셨었어요. 그러다가
여기에 나오는 이제 여성 사장님과 이제 남동생분, 즉 남매분이 망원시장에 2017년에 작은 홍어 무침 가게를 차리셨어요. 근데 이 여자 사장님, 이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원래 그 중앙대 조속과 출신의 미술 학도였어요. 미술 학도였다가 이제 이 홍어 무침 가게를 이제 부모님의 권유로 오픈을 하게 되면서 망원시장에 작게 자리 잡아서 오픈을 하게 됐고, 메뉴는 딱 하나만 판매하고 있어요. 홍어 무침만을 판매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홍어 무침이라고 하면 우리 사이에서는 좀 호불호가 좀 갈린다라고 할 수 있는 메뉴로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강의자 본인도 원래 홍어 무침을 많이 접한 편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여기를 제가 방문해서 실제로 사장님도 뵙고 이 음식을 좀 맛봤었는데, 지금 여기 사진을 보시면 쇼케이스가 있고 컵에다가 홍어 무침이 이렇게 간단하게 테이크아웃용으로, 그리고 길거리에 다니면서 먹을 수 있도록 굉장히 아기자기하게 포장을 해서 또 줘요. 그리고 댁에서 이제 식사랑 같이 곁들이면서 드실 수 있도록 이렇게 이쁜 봉투와 함께 패킹도 깔끔하게 해서 제공을 하고 있어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매출이 굉장히 잘 나오고 망원시장 내에서도 방문을 꼭 해야 할 맛집으로 손꼽히고 있어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망리단길이나 이 한강에 이제 방문하는 많은 젊은 층들을 흡수하기 위해서 SNS 혹은 블로그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온라인 쪽으로 많이 판로를 개척하고 있고요. 신선한 재료를 즉시 공수를 해서 당일에만 판매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공간에 비해서 굉장히 큰 수익을 창출하는 나름의 노하우도 축적을 하다 보니까 많은 그 시장에서 창업하시려는 젊은 창업자분들한테 굉장히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무침 프로젝트라는 이 명을 검색을 해보셔서 추후 기회가 되실 때 한번 방문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제가 자주 가는 시장 중에서 그 독립문역 근처에 위치해 있는 서대문의 영천시장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제가 이 영천시장이라고 하는 곳을 처음 접하게 된 거는 2017년이었는데, 이 2017년에 여기가 원래 그 영천시장 꽈배기가 굉장히 유명하다라는 소식을 듣고 가본 이후로 영천시장 내에 굉장히 맛있는 맛집을 많이 접했습니다. 물론 전통적으로 원래 유명했던 꽈배기 집도 물론 포함이고, 그런데 영천시장이라는 곳이 자세히 알아보니까 5060 세대, 저희 아버지 어머니 세대 분만 장사를 하시는 게 아니라 2030 세대, 굉장히 많은 젊은 분들이 장사를 하시는 소위 유트로 시장에 어떻게 보면 좀 선두주자격으로 브랜드 가치가 많이 좀 확고화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영천시장에서 제가 두 가지 좀 반찬 가게 성공 사례를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여러분들께서도 좀 많이 방문해 보시고 이와 관련된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다라는 내용도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여기 보이시면 여기에 나와 있죠. 힙스터들에게 핫한 레트로 해물 요리 주점. 맞습니다. 지금 영천시장 내에 있는 더 풍년이라고 하는 해물 요리 주점을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 네 분의 사장님이신데요. 이 네 분의 사장님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13년부터 이 자리에서 그 해물 주점을 여셨어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광장시장, 어떻게 보면 전통시장의 거의 성지와 같은 곳이죠. 광장시장이나 서촌의 통인시장 같이 원래 젊은이들이 많이 찾던 전통시장 외에는 기존 시장의 문화가 좀 아직까지 많이 남아있다라는 것을 알고 영천시장에 젊은이들이 많이 방문할 수 있도록 한번 맛집을 차려보고 한번 대박을 내보자. 그런 취지로 본인들이 주특기인 해물 요리 주점을 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는 원래 쌀 가게였어요. 굉장히 오래된 쌀 가게였던 자리가 폐업한 후에 그 폐업된 쌀 가게 자리를 인수해서 해물 주점집을 만들었고요. 우리가 뭐 조금 이제 도심의 뭐 이자카야라든지 좀 고급 선술집 같은 컨셉으로 시장 내에
이제 해물 요리 주점을 일종의 재현한 결과물로 지금 현재까지 9년째, 횟수로 9년째 성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표 메뉴가 지금 여기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해물 모듬이 있는데 여기 이제 뭐 단새우, 멍게, 개불, 키조개, 관자, 통가리비, 종류도 많아요. 9개에서 10개 정도의 제철 해산물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필요 시에는 고객들이 원하는 메뉴를 사전에 받아서 약간 이제 커스텀한 형태로도 메뉴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사장님들이 되게 메뉴 관리를 엄청 철저히 하셔서 매일 밤에 노량진이나 미사리나 인천 같은 수산물 시장에 직접 발품을 다니셔서 해산물을 떼오시고 만약에 당일 판매하기로 한 해산물이 판매를 못할 경우에는 그날 전량 폐기를 해서 제품의 신선도 관리도 굉장히 철저히 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메뉴 관리를 철저히 하다 보니까 이제 음식의 맛과 그리고 시장의 유트로한 문화 등 또 젊은이의 감성들이 결합이 돼서 이제 젊은이들이 방문을 하고 그리고 이 일대의 직장인분들 그리고 서울에서 이제 여기가 이제 그 통일로이다 보니까 경기도 고양이나 일산, 파주 쪽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도 이 영천시장에서 이 집을 많이 들리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많이 유명한 집인데 여기 같은 경우에도 젊은이와 감성 그리고 아까 제가 망원시장 사례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SNS 블로그 등을 통해서 많이 전파된 사례들로 해서 매출 상승 그리고 홍보 효과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방문을 한번 꼭 해보시길 권해 드릴게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 아마 그 TVN에서 방송했었던 식스센스라는 프로그램 알고 계세요? 이 식스센스에서 이 소위 떡갈비 맛집으로 소개가 된 굉장히 유명한 맛집인데요. 영천시장 내에 있는 최가상회라고 하는 떡갈비 가게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도 저희 30대 이제 사장님께서 이제 운영을 하고 계시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주 먹음직스럽죠. 그 떡갈비가 이렇게 조리되고 있는 사진 그리고 추석 즈음에 이제 촬영이 되었었던 최가상의 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시장이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재료 이 조리 과정이 굉장히 꼼꼼하다고 하더라고요. 우선은 떡갈비 내에 들어가는 재료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얼추 제가 살펴보니까 10가지가 넘고요. 그리고 그 본인만의 레시피를 철저히 지키면서 판정된 수량만을 파는 방식으로 그 재료 관리 그리고 떡갈비에 대한 이제 그 음식 관리도 매우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매번 가볼 때마다 항상 10분 이상씩 줄이 서 있었고요. 손님들이 워낙 많이 오시다 보니까 여기 사장님께서는 손님당 1인당 한 팩은 5알로 5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5개만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총량 제한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떡갈비를 맛보실 수 있도록 그 이제 판매 방식도 공고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떡갈비뿐만 아니라 떡갈비와 이제 결합된 다양한 이제 메뉴들도 신메뉴들도 개발을 해서 현재 판매하고 계신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다음 페이지에서 좀 굉장히 괜찮은 콜라보 사례를 하나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소위 이제 전통시장이 백화점으로 진출한 사례입니다. 사실 지방에 있는 뭐 소개를 해드린 뭐 대전의 성심당이라든지 부산에 있는 그 삼진의 어묵 이런 기타 제 지방의 유명한 그 가게들이 여러 백화점들이 이제 많이 이제 그 입점을 한 사례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지금 제가 이 사례를 좀 특별하게 소개를 해드리는 거는 전통시장 내 입점으로 시작을 해서 메이저 백화점에 진출을 한 대표 사례 개념으로 전통시장에서도 성공할 수 있다라는 거를 좀 한번 강조해드리고 싶어서 소개를 해드렸어요. 최가상이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 있는 소규모 업체들과 브랜딩 콜라보 및 사업 협업 등을 통해서 이제 2021년 11월 지난달에 신세계백화점 타임스퀘어점에
그 입점을 했어요. 지하 1층에 있는 음식점, 그 푸드코트 개념에 정식으로 입점을 했고, 여기도 이제 그 영천시장과 동일하게 동일한 컨셉으로 여기는 12,000원에 4개로 단가 3,000원씩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순히 떡갈비를 판매하는 것뿐만 아니라 떡갈비에 대한 문화, 그리고 떡갈비를 활용한 다양한 이제 K푸드, 이제 많은 레시피들을 개발해서 다양한 이제 많은 이제 메뉴들을 개발해서 전파를 하기 위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영등포구 내에 있는 이제 주요 맛집들과의 협업, 그리고 브랜딩 콜라보, 그리고 노하우 전수 등을 통해서 이제 최가상해가 이제 대표적인 서울뿐만 아니라 K푸드 거듭나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전통시장에 대해서 제가 3가지 사례를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 3가지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드리고 싶은 것은 단순히 시장 내에서 음식을 파는 것뿐만이 아니라 음식에 곁들여진 문화, 그리고 그 문화를 전파하기 위한 마케팅, 특히 온오프라인 마케팅과 방문자로 하여금 이제 SNS나 블로그 등을 통해서 많이 홍보할 수 있는 컨텐츠 개발 등의 많은 좀 노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들을 제가 좀 전달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좀 오타가 있네요. 전통시장이 아니라 도심인데 이제 도심 지역에 이제 좀 진출해 있는 유명한 반찬 가게 사례를 좀 제가 하나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그 옥수동에 가보시면 그 이제 셰프 찬이라는 반찬 가게가 있어요. 이 반찬 가게는 우리 뭐 동네에 반찬 가게가 많이 있어. 뭐 1인 가구든 이제 가정을 꾸리고 있는 대가족 분이시든 핵가족 분이시든 반찬 가게들을 많이 이용하는데, 제가 이 반찬 가게를 좀 특별하게 소개를 해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여기에 보이시죠? 타이틀부터가 되게 흥미로운데 4천억 원을 주물어든 금융 CEO에서 4,000원짜리 반찬 가게 사장님으로, 이 대표님이 그 금융투자 회사의 금융 CEO셨어요. 금융 CEO셨다가 이제 퇴직을 하시고 이제 본인이 거주하는 동네 근처인 옥수동에 반찬 가게를 창업하셨어요. 이 반찬 가게를 창업하심으로써 이제 본인이 금융투자 회사에서 재직하던 시절의 삶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계시고요. 매일 아침에 이제 오셔가지고 이제 여러 반찬들을 이렇게, 여기 보시면 이제 국자로 사장님이 직접 이렇게 뜨시는 사진이 나오는데, 매일 포장 작업과 그 반찬 이제 그 판매를 총괄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이 가게가 지금 옥수동에 뿐만 아니라 전국구에 한 4개에서 5개 정도의 반찬 가게 직영점을 또 내셨어요. 그래서 판로 개척을 통해서 전국구로 확장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지금 이 셰프찬이라는 가게에 좀 흥미로운 거는 한식이랑 중식, 일식, 양식 등 그 유명한 셰프님들을 반찬 가게로 직접 모셔서 그 반찬 가게에서 만든 그 다양한 그 종류의 반찬 등을 당일에 이렇게 판매 및 배송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플랫폼들과 협업 및 판로 개척 등의 시스템이 잘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KBS나 지상파 그리고 케이블 방송 등에서 동네 반찬 가게 성공 사례라는 일종의 장사의 신으로 많이 소개가 된 업체입니다. 저도 사실 올해 이 반찬 가게를 알아서 저도 강의 준비 겸해서 한 달 전에 한번 방문을 해봤는데 반찬을 먹어봤고요. 굉장히 신선하고 맛있었어요. 물론 동네 반찬 가게가 많지만 좀 확실히 차별점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 배달의 민족이나 다양한 플랫폼 등을 통해서 실제로 이 집에 댁에서도 받아보실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는 점. 그래서 전통시장과 도심지역 마찬가지로 작은 가게를 꾸리시고 하더라도 단순히 동네에서만 성공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좀 욕심을 내시려면 전국구 그리고 지역 내 좀 확장을 원하실 텐데 마케팅적인 측면과 여러분들만의 브랜딩 노하우 그 개척 등을 통해서 다양하게 좀 이렇게 판매 및 매출 증대를 하실 수 있도록
많은 고민을 해보실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이 사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특히 이제 전통시장에 혹시 계시는 상인분들이 많으실 텐데 단순히 그러면 시장 내에서만 판매하는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본인의 이제 그 음식 판매하시는 것들을 다양하게 되게 소개를 하시고 싶을 거예요. 그런 이제 의미에서 여러분들께 좀 좋은 플랫폼을 좀 하나 제가 직접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이제 소상공인 이제 육성 사업의 일환으로 동네 시장 활성화를 위한 많은 지원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중소벤처기업부가 이제 네이버와 협약을 해서 네이버와 동네 시장 간 디지털 전환 및 사업 확장 지원을 위한 협력 모델을 작년 12월, 딱 1년 전이네요. 1년 전에 구축을 하고 동네 시장 장보기라는 플랫폼을 만들었어요. 동네 시장 장보기라는 거는 요즘 쉽게 여러분들께서 이제 접하실 수 있는 뭐 쿠팡이나 마켓컬리나 뭐 배민 이런 것 등처럼 이제 네이버에서 동네 시장에서 판매하는 먹거리 등을 네이버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댁으로 직접 배송해드리고 그 신선한 먹거리를 맛보실 수 있게 하는 좀 유용한 플랫폼이다. 그래서 여기 이제 다양한 혜택들이 있는데 사이트는 이렇게 돼 있어요. 동네 시장 장보기라는 이제 타이틀이 있고 여기에 보시면 시장명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 시장명이라는 거는 이 네이버 이 동네 시장 장보기 플랫폼의 입점에 있는 전통시장이고요. 제가 이제 강의를 위해서 이번에 이제 데이터를 좀 확인을 해보니까 11월 30일자 기준으로 지금 현재 전국에 160개의 전통시장이 이 플랫폼을 도입을 하고 있더라고요. 현재 많은 이제 그 시장연합회 등과 이제 추가적으로 계속 이제 협업 사례를 만들고 있고요. 지금 이제 아마 내년 뭐 2월, 3월 정도에는 200개 정도의 전통시장이 이 플랫폼에 입점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먹거리, 반찬, 과일, 채소 등 우리가 이제 흔히 시장에서 정말 우리가 필수로 사는 먹거리 등을 이렇게 사진 촬영을 다 해서 올려주고 어떤 시장에 파는 어떠한 물건들을 본인이 원하는 것들을 살 수 있도록 되게 접근성을 쉽게 만들어 놓은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여기 지금 입점해 있는 시장 내에 상인분들이 있으시면 이 플랫폼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온라인 판로 개척에 적극 활용하시기를 강의자가 적극적으로 권장드리고요. 이거의 플랫폼이라는 게 좋은 점이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판매하는 것들을 그때그때 실시간으로 업로드 혹은 업로드를 요청만 하면 그 플랫폼에서는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좀 더 효과적으로 그냥 뭐 예를 들면 시금치를 판다. 시금치를 팔아도 그 시장의 그 점포의 특성을 살려서 상품 설명 소개라든지 그 지역 타겟층들을 제대로 공략을 해서 효율적으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드리는 게 어떻게 보면 플랫폼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오프라인 현장 방문형 이제 상품 판매를 이제 상품 구입을 넘어서 온라인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 플랫폼이라서 여러분들께 이제 소개를 해드렸고요. 개인적으로도 이 플랫폼은 적극적으로 활용해 볼 생각입니다. 저희 집 근처에 있는 이제 전통시장은 아직 입점을 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라도 이제 그 시장을 방문하게 되면 이런 플랫폼 등을 좀 이용하실 수 있게끔 한번 의견도 드려보고 한번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지금 한 25분 정도는 여러분들께 이제 동네 반찬 가게, 먹거리라든지 전통시장이라든지 도심 지역 내에서 일단 성공한 대표적인 사례를 여러분들께 이제 공유를 해드렸다면, 그리고 이와 관련돼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 등을 소개를 해드렸다면, 지금부터는 이 성공을 원하시는 소상공인 혹은 전통시장 상인분들, 기타 이제 창업을 희망하시는 여러분들께 제가 이것만큼은 꼭 지원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고 이 사업 등을 바탕으로 꼭 성공을 위한 밑거름으로 삼으시라 라는 이제 지원 사업 등을
제가 한 3가지 정도에 걸쳐서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는 여러분들의 이제 소상공인 창업의 성공, 그리고 전통시장 상인분들의 이제 성공을 위해서 많은 지원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 사업이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지원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 용어에서 지금 지원 사업에 대한 내용 설명이 어느 정도 다 된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여러분들 코로나19 시대에 대면 접촉 많이 힘드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아이템을 비대면, 온라인으로 많이 판매를 하셔야 돼요. 그 온라인 판매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단순히 판매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이제 지원 사업 등이 있습니다. 그 지원 사업 등을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지원 사업이라는 이제 사업은 매년 1에서 2회 정도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 1회씩 공고가 되고 있고요. 이제 중소벤처기업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거주하시는 각 지자체 차원에서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고는 보통 상반기는 매년 3월, 그리고 하반기는 매년 7월에서 8월 정도에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올해 3월 12일자, 올해 상반기네요. 상반기 때 이제 공고가 된 온라인 판로 지원 사업에 대한 건데요. 지금 이 공고문을 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이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온라인 진출 역량 강화. 여러분들께서 이제 온라인 이제 진출을 하시는데 이제 기초적인 교육 그리고 역량 강화를 하실 수 있도록 크게 이제 4가지 정도의 이제 그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온라인 진출 교육, 그리고 상품화 컨설팅, 그 다음에 전담 셀러 매칭 지원, 그리고 우수 채용 홍보 공고 지원 등이 있어요. 이거를 제가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온라인을 진출하기 위해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 온라인 진출을 하기 위해서 세부 분야들이 많으신데, 이 세부 분야에 대한 이제 개념 혹은 이론, 실전 교육 등이 필요하세요. 이 교육 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온라인으로 진출하기 위한 첫걸음을 떼실 수 있는 거고요. 상품화 컨설팅, 이것들은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음식을 하나 판다라고 가정을 하셨을 때 단순히 음식을 파는 것만으로는 경쟁력 확보가 안 돼요. 그러면 그 음식, 그 상품이라고 표현을 하면 그 상품을 어떻게 더 브랜딩화를 시키고 어떻게 어떤 타겟으로 공략을 하는지에 대해서 비즈니스 모델이라든지 마케팅 노하우, 그리고 이게 만약에 권리 취득이 가능한 거라면 특허나 IP 같은 권리 취득까지도 전반적인 이제 컨설팅을 받으실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전담 셀러 매칭 지원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의 상품이 우수하다고 판단이 되었을 때 일종의 판매처를 매칭해 주는 겁니다. 중소벤처기업부나 소상공인 지원공단에서. 처음에 이제 혼자 무작정 물건을 파는 게 힘드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거래처를 뚫어서 거래처에서 이렇게 통해서 많은 상품들이 팔리실 수 있도록 지원해드리는 거고요. 우수채용 홍보 광고 지원 등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운영하시는 이제 사업체에서 이제 인력을 좀 채용하셔야 되거나 아니면 좀 홍보나 광고가 필요하신 경우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럴 경우에 이제 그 채용 박람회 등을 통한 이제 우수업체 소개, 그리고 홍보는 온오프라인, 그리고 이제 다양한 매체들의 광고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사업체를 소개를 해드리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역량 강화를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한 발 앞으로 나가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온라인 진출에 대한 기반 조성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플랫폼 운영, 디지털 커머스 전문 기관, 소상공인 구독 경제와 그 다음에 이제 플래그십 스토어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온라인 채널로 이제 진출을 또 하실 텐데, 인터넷 쇼핑몰이나 TV 홈쇼핑, 그리고 V커머스, 그리고 이제 해외로 진출하실 분, 그리고 이제 오토 플랫폼 혹은 이제 융합 판매 이제 기획을 또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요즘 이제 많이 선호하시는 것들이 라이브 커머스를 많이 활용하시는데, 라이브 커머스라는 거는 지금 이제 강의를 하고 있는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이제 여러분들 인스타그램이나 뭐 틱톡 등 뭐 여러 이제 플랫폼들을 활용해서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의 제품을 홍보, 판매할 수 있는 라이브 커머스인데, 이 라이브 커머스는 요즘 이제 뭐 제가 일전에 한번 강의를 했었던 뭐 100년 가게 육성 사업에 선정된 업체를 이제 이마트나 네이버 등에서 이제 스마트 이제 스토어 등을 통한 이제 라이브 커머스를 진행한다라든지, 아니면 이제 홈쇼핑을 통한 이제 인터넷 라이브 커머스를 한다라든지, 아니면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한다라든지 등의 다양한 형태들이 있습니다. 그 다양한 형태 등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제품이 전국구에 효과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이제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지원은 이제 한 45,000개사 정도를 지원하고 있고, 교육은 한 12,000명 정도가 들으실 수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소상공인이시면 지원을 하실 수가 있고요. 단 제외 업종, 그리고 휴폐업, 세금채나 불공정 행위, 그 다음에 이제 제외 품목 등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좀 체크를 하셔서 이 부분은 피하셔서 지원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전통시장에 계신 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데요. 제가 아까 전에 전통시장에 대한 그 역량 강화 사업을 많이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시장경영 바우처 지원 사업이라는 별도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여기 보시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특별법에 근거한 사업 지원이고요. 온라인 플랫폼과 인력 지원 바우처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국에 한 350곳 정도의 전통시장이나 상점 등을 지원하고 있고요. 매년 사업 기간은 매년 1월부터 연말까지예요. 그래서 이제 지원 대상은 이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전통시장과 상점가, 그리고 상권 활성화 구역이라고 이렇게 지정을 해둔 거 있는데, 거기에 사업장을 두신 분이면 되세요. 그리고 이제 동일하게 신청 제외 대상은 여러분들이 해당되시지 않으면 지원이 가능하시고, 어떤 부분을 지원하느냐,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지원하는 바우처 형태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게 마케팅, 그 다음에 교육, 경영자문, 그 다음에 이제 시장 매니징, 그 다음에 배송 서비스, 그리고 온라인 플랫폼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아까 제가 이제 전통시장의 이제 3가지 사례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일 가장 중요한 것은 마케팅적인 교육입니다. 마케팅은 온오프라인도 다 이제 커버가 되지만, 요즘은 특히 온라인 시장에 진출을 하실 수 있도록 상권 분석이나 이제 상품, 그다음에 온라인 마켓 입점 사업 등을 이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컨텐츠 제작을 하셔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우수한 컨텐츠 제작의 매칭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여러분들이 브랜딩화를 하실 수 있도록 이제 브랜딩 전문가 분들을 지원한다라든지 등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상인분들께 이 마케팅을 원활히 하실 수 있도록 뭐 경영, 마케팅, 서비스, 제품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멘토링 등 교육을 자문하는 형태의 교육이나 자문을 지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인력 지원 바우처라는 거는 이제 시장 매니저, 배송 서비스 등이 있는데, 이제 배송 서비스라는 걸 보시면 요즘 이제 뭐 얼마 이상 구매를 하시면 뭐 1.5km나 2km 이내의 거주지에서는 배송을 한다. 이런 식처럼 시장에서 이제 배송 서비스에 대한 이제 플랫폼이나 이제 그 인력들을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온라인 플랫폼 바우처 등은 이제 민간 온라인 플랫폼, 아까 제가 이제 그 네이버의 그 전통시장 장복이라는 걸 소개해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플랫폼 등을 지원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지원 조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업 지원과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국비 90%와 지방비 혹은 자부담 매칭이 10%. 그래서 이제 90%는 국비를 지원해주고 남은 10%는 지자체나 아니면 이제 자부담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이제 인력 지원, 아까 이제 시장 매니저나 이제 배송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소형, 중형, 대형에 따라서 이제 영업 점포수 단위로 이제 국비가 이제 70%, 50%, 30%.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소량일수록 국비의 비중이 더 크고, 대형일수록 이제 자부담이 좀 많아지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관련해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 지원 조건 등을 잘 살펴보시고 관심 있는 이제 시장 연합회나 시장 상인분들께서는 지원해 보시기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이제 소상공인 개인적인 이제 관점에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원활한 사업 운영을 하시기 위해서 소상공인 컨설팅 지원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소상공인 컨설팅 지원 사업이라는 거는 컨설팅은 두 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긴급 경영 컨설팅이라는 게 있고 지금 제가 소개해드릴 창의 경영 컨설팅이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이제 소개해드릴 거는 좀 번뜩이는 아이디어나 좀 혁신적인 아이디어 창출 그리고 이제 경영 모델 구축 등을 위한 창의 경영 컨설팅 이제 여러분들한테 최적화된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연에 한 800건 정도 이제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여러분들의 이제 창의적 경영 개선 아이디어를 가지신 소상공인분들을 지원을 하실 수 있고요. 컨설팅 비용은 이제 60만 원이 및 이제 아이디어 실현 및 이제 고도화를 이제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해 드리는데 컨설팅 같은 경우에는 60만 원 범위 내에서 최대 이제 100% 60만 원까지 지원을 한다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아이디어 실현이나 고도화 등의 작업을 하실 경우에는 최대 200만 원 범위 내에서 국비는 80% 그리고 자부담은 20%. 예를 들어서 200만 원을 지원받는다고 했을 때는 나라에서 160만 원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는 40만 원의 지원이 필요하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연 1회만 지원이 가능하시고요. 여기 단 이제 2개 이상의 사업자 등록을 보유하거나 이제 소상공인 그리고 이제 임대차 계약서 등 소지한 경우에는 연 1회로 제한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이제 개인의 관점에서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컨설팅과 아이디어 실현 및 고도화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컨설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영 개선 아이디어 실현 목적이나 문제 진단 그리고 실행 방향 등 과제 수행을 위해서 기획 등을 이제 전문기관을 매칭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이거 이제 아이디어 실현 같은 경우에는 가치 향상, 마케팅 강화, 법률, 스마트 전환, 안전 보고 시스템 다양한 분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지금 강의자가 이 컨설팅 지원 사업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많이 추천을 드리고 싶은 게 제가 지금 이제 재직을 하고 있는 이제 기관에서도 제가 이제 창업자분들을 많이 보육을 하고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좀 중점을 두는 지원 사업 중에서 하나가 컨설팅인데요. 제가 이제 이 창업 지원, 이 컨설팅 지원 사업과는 별개로 여러분들께 좀 반드시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비즈니스 모델 컨설팅을 꼭 받으라고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께서 이제 사업을 하실 때는 BM 구축이 확실하셔야 돼요. 그게 뭐 규모가 어떻게 됐든 간에 여러분들의 브랜딩화 그리고 마케팅 전략 그리고 판매 전략 등이 구축이 되어 있어야 여러분들이 확실한 사업 성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이게 이제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남들이 하지 않은 그리고 타 업종이나 타 그 업체에서 하시지 않은 여러분들의만의 독창적인 레시피나 권리 등이 있으실 경우에는 특허나 IP 컨설팅을 받아보시기를 반드시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정말 피땀 흘려서 이제 개발하신 아이템에 대해서 특허 출원이나 이제 인증 등을 받아 놓으시면 그 여러분들께서 그 부분만으로도 타 업체나 이제 타 기관의 많은 모범이 될 수 있고 이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경쟁력 강화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소개해드린 그 지원 사업 3가지 외에도 여러분들이 이제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많은 지원을 받아보실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성공 사례를 많이 창출하는 데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여러분들께 이제 동네 반찬 가게 성공 사례와 플랫폼 그리고 지원 사업에 대한 소개를 좀 해드렸는데 저희가 이제 이 강의를 진행하기 앞서서 이제 좀 다수 분들께 이제 좀 질의응답을 받은 것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그 질의응답을 받은 것 중에서 여러분들께 크게 2가지 질의응답에 대해서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고 답변 드리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입니다. 이제 분야별 지원 사업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분야별 굉장히 이렇게 지원 사업이 많은데 본인에게 최적화된 지원을 받기 위한 전략을 좀 알고 싶다라는 질의를 많이 주셨어요.
여러분들께서 이제 소상공인 지원 사업만 해도 제가 소개를 해드린 것처럼 온라인 판로 개척, 그다음에 시장 경영 시장 경영 지원, 그리고 뭐 컨설팅 지원 여러 가지 이제 사업들이 있는데 우선은 여러분들께서 이제 지원을 받고자 하시는 분야 혹은 내용에 대해서 확실한 목표점이 있으셔야 돼요. 목표와 방향성이 있으셔야 되는데 그 방향성을 일단 설정을 하셨다면 일단 반 틈은 성공하신 거예요. 그러면 남은 50%는 어떻게 하냐? 여러분들께서 이제 지원 사업에 대해서 공고 시기 등을 이제 미리 체크를 좀 하셔야 되는데 이 지원 사업 공고를 할 때 사업 계획서나 기타 제출 서류 등에 대해서 부침이 다 안내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공고문 등 이제 기타 서류 등을 사전에 이제 점검하시고 이제 미리 작업을 해주시는 작업들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은 이제 단순하게 이제 서류를 쓰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서류를 좀 잘 쓰기 위해서 그리고 선정되기 위해서 교육이나 멘토링이나 컨설팅 등의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분야별 맞춤형 대응을 사전에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공고들을 이제 좀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는 데 있어서 너무 많은 사이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해당하는 지원 사업에 그 운영하는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상공인 지원 사업에 최적화된 이제 사이트라고 한다면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소상공인 마당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예비 창업이나 이제 초기 창업 관련해서 뭐 사업화 R&D 그리고 이제 뭐 예비 창업 패키지, 초기 창업 패키지 등 창업 지원 사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대응을 하시고 싶다면 창업진흥원에서 운영하는 K-스타트업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사이트가 있습니다. K-스타트업을 이용하시고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 운영하는 기업마당 비즈인포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이 비즈인포에서나 아니면 지자체 자체에서 이제 지자체 지원 사업 등이 있습니다. 이 사업 등을 통해서 이제 접속하셔서 사전 공고 모니터링 및 사업 담당자 문의를 통해서 지원 내용을 수시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지원 사업에 선정이 되셔야 이제 이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 사업비 수령이나 아니면 각종 지원을 받으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지원 등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알고 싶다라는 질의가 있었어요. 일단은 여러분들께 반드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선정이 되시려면 선정되시기 위한 사전 작업을 잘 해주셔야 되는데 우선 해당 사업에 대한 공고문 분석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아까 전에 여러분들께 지원 사업 3가지를 소개해 드리면서 그 해당 공고문에 대해서 제가 좀 내용을 읊어드렸잖아요. 그 여러분들께서도 그 공고문에 대해서 굉장히 잘 숙지를 해 주셔야 되고요. 특히 이 지원 사업에 대해서 선정이 되기 위해서는 공고문 내에 선정평가 항목 등에 대한 평가 지표나 세부 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것을 좀 하나 말씀드릴게요. 평가 지표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지원하시려고 하는 평가 지표에 대해서는 정말 암기하실 정도로 숙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평가 지표라는 거는 그 지원 사업을 공고한 기관에서 이런 사람을 이러한 지표의 바탕에서 뽑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평가 지표에 역대응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평가 지표에 맞게 여러분들이 항목마다 사업계획서나 이제 그 기술서 등을 작성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사전 준비를 해주셔야 되고요. 이 평가 지표에 맞게만 대응하면 기관에서는 이 평가 지표에 맞게 잘 대응해줬네. 우리 이런 사람 뽑아야 되는데 이렇게 잘 써줬네. 그럼 우리 뽑아야지. 이런 식으로 이제 지원사업 대상자를 선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1번 답변 내용에서 제가 언급드렸던 것처럼 이 지원 사업에 대한 공고를 상시 확인하실 수 있도록 이제 사이트를 확인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이제 여러분들 그 2022년 그 정부 본 예산이 이미 확정이 돼서 부처마다 예산 배정이 다 되었습니다. 그러면 해당하는 부처에서 이제 그 관할하는 다양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한 공고는 지금 이미 12월 말부터 나온 곳도 있고 대부분 1월 초 중순에 많이 쏟아집니다. 그러면 중소벤처기업부나 소상공인진흥공단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기타 사이트 등을 여러분들이 상시 이제 스크랩을 하셔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이제 준비하시는 이제 공고문 등에 대해서는
미리 체크를 하고 사업 계획서에 대한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야별 공고문을 분야별로 스크랩에 대해서 공통되는 내용은 취합하시고 차별화되는 내용은 각기 분석을 하셔서 여러분들께 맞는 이제 지원 사업 지원을 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이제 동네 반찬 가게 이제 온라인 성공기라는 강의를 이제 소개를 해드렸는데 강의 내용이 혹시 좀 유익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50분 정도의 강의가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니까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짧게 느껴지기도 하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을 좀 더 소상히 더 말씀을 못 드렸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좀 아쉬움도 큰데요. 이제 오늘 이제 이게 소상공인 이제 원포인트 레슨 올해의 마지막 강의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한 해 동안 이제 달려오셨는데 이제 올 한 해도 일주일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 그리고 이제 다가오는 연말 시즌 등에 있어서 건강 잘 챙기시고 여러분들 2022년에도 여러분들 소상공인 분들의 이제 성공과 이제 사업 성공 제가 이제 진심으로 응원할 수 있도록 하겠고 내년에도 이제 기회가 된다면 좋은 강의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매우 심한데 건강 조심하시고 지금까지 오늘 강의 진행한 조덕영이었습니다.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